자, 2.11 상대적 정지 평형입니다. 먼저 교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수조 등 움직이지 않는 용기에 담겨 있는 물이 작용하는 압력과 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만일 물이 담긴 용기가 일정 등가속도를 받게 되면 물은 용기와 함께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며 상대적인 정지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경우 물은 용기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정지 상태에 있으므로 앞에서 설명한 정수역학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자, 상대적 정지 평형입니다. 이 상대적 정지 평형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정수역학인데, 그래서 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전에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정수역학, 그리고 동수역학이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렇게 완전히 어느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상대적인 개념인데, 이걸 구분하는 게 단순히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인다 의 의미는 정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정확한 표현은 유체 입자 상호 간에 상대적인 운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수역학 같은 경우에는 유체 입자 상호 간에 상대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다. 동수역학 같은 경우에는 유체 입자 상호 간에 서로 상대적인 운동을 한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정수역학과 동수역학은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용기에 물이 담긴 채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물통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자, 얘는 용기에 물이 담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수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얘를 들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얘는 가속도를 받겠죠. 자, 그러면 이때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를 가지고 정수 상태와 동수 상태를 구분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용기 안에 담겨 있는 물이, 용기 안에 담겨 있는 물의 유체 입자 상호 간에 상대적인 운동을 하지 않으면, 자, 얘는 정수 상태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분을 좀 명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게 될 이 상대적 정지 평형 같은 경우에는 교재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용기에 물이 담겨서 움직일 때 가속도를 받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자, 먼저 수평 가속도를 받는 경우. 여러분들 그 소방차에 물탱크에 물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차가 움직이게 되면 얘는 용기에 담겨 있는 물이지만 가속도를 받게 되겠죠. 좀 전에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물컵 또는 물통을 들고 움직이게 되면 가속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평 가속도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겠죠. 연직 가속도. 우리가 물통이나 물컵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위에서 내려올 때 또는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연직 상향 또는 연직 하향의 가속도를 받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회전 가속도. 자, 여러분들 그 세탁기에서 우리가 탈수를 할 때를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자, 통이 회전을 하게 되면 이 원심 가속도를, 회전 가속도를 받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러한 각각의 경우도 우리가 이 대상이 되는 유체를 정수 상태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좀 있기 때문에 먼저 정수역학의 기본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수역학의 기본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교재에도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자,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정수역학의 기본식. 그죠? 정수중의 유체 요소.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자, 그래서 이 G는 아마 수심 방향이 될 겁니다. 그죠? 자, 물론 얘는 수면이 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수면이 될 거고. 자, 정수 중에 미소 유체 입자. 자, 정수 중의 미소 유체 입자입니다. 자, 이게 수면 아래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정수압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도 한번 다루었었는데, 자, 그때는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자, 여기에 자연물체도로 그리면 P가 작용을 할 때, 자, G 방향이죠. 자, 얘는 뭐라 그랬습니까? P 플러스, 자, 미소 유체 입자니까 규격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얘는 DG가 될 것이고, 얘는 DY가 될 것이고, 얘는 DX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P 같은 경우에는 수심의 변화에 따른 압력의 변화. 자, DG 분의, 자, DG dP, 수심의 변화에 따른 압력의 변화, 압력 변화율이 될 겁니다. 그만큼 dg만큼을 고려를 해줬었는데,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전미분의 형태로 표현을 한 것이 연직 방향만 우리가 고려를 했기 때문이고요. 자, 지금은 정수역학의 기본식, 말 그대로 정수역학의 기본식이기 때문에 모든 방향에서의 힘을 다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자, 그러면 P, 편미분의 형태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 P, D, G 만큼.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이쪽 면에도 이렇게 작용하는 게 P가 있다면, 자, 얘도 P 플러스 X, P의 dx만큼.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작용하는 게 또 P가 있다면, 자, 이 Y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겠죠. 얘는 P 플러스 라운드 P D Y만큼.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연물체도로 그려봤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하나 빠진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자, 중심이라고 치면 하나, 뭐가 빠졌습니까? 얘가 빠졌죠. 그죠? 자, 이 정수 중에 이 미소 유체 요소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뭐 질량에 기인하는 힘, 질량력, 그리고 지금 표현한 정수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질량에 기인하는 질량력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질량력이라는 말은 뭡니까? W는 mg. 자, 질량이 제로면 F 또는 힘이 되겠죠. 도 제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질량에 기인하는 힘이어서 우리 이제 보통 질량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얘를 다시 쓰면 질량은 밀도 곱하기 최적이 되겠죠. G.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로 G의, 자, 최적 뭡니까? dx dy dg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중력 가속도, 자, 우리가 중력 가속도는 연직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수역학의 기본식이기 때문에
모든 방향 성분을 다 고려해 줘야 된다라는 의미로, 자, 우리가 중력 가속도 g의 x, y, g축 방향 성분을 x 방향은 라지 x, y 방향은 라지 y, g 방향은 라지 g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한번 그려봤고요. 자, 그래서 얘를 각각의 방향에 대해서 평형방정식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아마 결과는 다 똑같을 거기 때문에 먼저 이제 하나를 해보면, 자,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연직 방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직 방향, x 방향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 방향 같은 경우에는, 자, 평형방정식을 적용하면 시그마 f x는 제로라는 평형방정식을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화면을 잘 못 잡아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 중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자꾸 생기는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뭐 그렇게 깔끔하게 개선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화면에 한번 잘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로라고 했을 때, 자, p, 죠? 스몰 p, 스몰 p가 있고, 얘는 뭡니까? dx, dy 곱하기 dg 단면에 작용을 하고 있죠. dg. 자, 반대 방향으로 뭐가 있습니까? p 플러스 라운드 x 라운드 p dx에, 자, 얘도 마찬가지죠. dy dg 단면에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중력, 질량력이 있는데, 얘는 우리가 x 방향 성분, 중력 가속도 g의, 자, 그래서 얘도 우리가 x, y, g 방향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x 방향은 rho x dx dy dg. 자, 그 다음에 y 방향은 rho y dx dy dg. 자, 그 다음에 g 방향 g dx dy dg.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다시 해주면, 우리가 지금 x 방향으로 하고 있죠. 자, rho x dx dy dg는 제로, 자, 라는 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 식은 조금 간단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dy dg dy dg dy dg. 자, 없애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p 마이너스 p 마이너스 라운드 x 라운드 p dx 플러스 로 x dx는 제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더 간단하게 되죠. 얘하고 얘도 없어지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다시 쓰면, 라운드 x 라운드 p dx는 로 x dx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데, 얘는 우리가 또 이렇게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x 없애게 되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p는 5의 x다. 자, 이게 x 방향이 이렇게 정리가 됐다라는 것은 y 방향과 g 방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라운드 P dy는 그리고 y의 dy.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요. 얘는 또 p는 의 y 이렇게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g 방향. g의 dg. 자, g는 y의 g. 자, 이렇게 우리가 각각 정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우리가 정리한 바에 의하면 얘랑 같고 얘랑 같고 얘랑 같으니까 얘를 다 더한 거랑 얘를 다 더한 거는 아마 같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플러스 오, 예, x dx 플러스 y dy 플러스 g dg.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자, 여러분들 예를 한번 보시면, 자, 각각의 방향, 그러니까 모든 방향에서의 편미분의 합입니다. 자, 그럼 얘는 체인 룰에 의해서 얘는 우리가 dp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dp는 로우 x dx y dy g dg. 자, 여러분, 얘가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이제 왜 중요한 식이냐면, 자, 정수 상태에서의 어떤 그 역학관계, 유체 역학관계를 모두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식으로. 사실 이걸로 어떻게 그걸 다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모든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얘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정수 역학의 기본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정압력의 기본식, 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정수역학의 기본식, 정압력의 기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 식을 우리가 조금만 변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도 이제는 눈치채시겠지만 제 눈앞에 이 카메라가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팔이나 이 자세가 좀 불안정하죠.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쓰는데 이렇게 돌려서 쓰면 조금 편한 그런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자세를 가끔 취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화면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정수역학의 기본식 다시 한번 써보면, 자, dp는 자, 로우에 x dx y dy g dg. 자,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자,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정지 상태의 유체 속의 모든 점에서 다 성립이 되어집니다. 이 식이. 정지 상태, 그러니까 정수역학이죠. 그죠? 정지 상태, 유체 내부 모든 점에서 성립됩니다.
그런데 좀 이 특별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dp라는 값이 있는데, 자, 아주 작은 압력 또는 압력의 변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압력의 변화 dp가 제로인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dp가 제로인 경우, 압력의 변화가 제로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 p는 우리가 감마 h니까 p 값이 일정을 하려면, 자, 이 유체의 단위 중량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이니까, 자,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의 유체만 놓고 보면 변하지가 않죠. 근데 이 p는 그래서 h에 의해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h가 제로이거나 아니면 일정한 곳, 일정한 경우, 그죠? 수심이 일정한 경우나 수심이 없는, 그럼 수심이 h가 제로인 경우는 뭡니까? 수 표면이 되겠죠. h가 제로, 그죠? 그 다음에 수심이 일정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p의 변화가 없을 겁니다. 자, 이러한 경우 어떻게 dp는 제로 이므로, 자, 얘가 제로가 되어버리니까 식이 어떻게 됩니까? x dx y dy g dg는 제로 라고 하고, 자, 이 식을 우리가 등압면의 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히 우리가 이 정수역학의 기본식을 이런 형태로 적용을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정수역학의 기본식, 이 정압력의 기본식을 적용을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다 성립이 되어질까?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당장 우리가 정수합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식 있죠, 그죠? 그러면 얘로 정수역학 기본식으로 얘를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자, 다시 dp는 로 x dx. 자, 여러분들 뭐 많이 써보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용을 필사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 낼 때도 항상 이 자필로 쓰라고 한 이유가, 내가 듣는 거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한번 써보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저도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가 한번 발표된 적이 있었는데 한 6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제가 이야기 들은 것 같아요. 그 효과가 그만큼 더 크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G, DG 뭐 개인마다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정수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일반적인 정수 상태인 경우, 자, 일반적인 경우, 자, 우리가 x는 뭡니까? 제로죠. y도 제로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x, y, g가 뭐였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였다? 중력 가속도의 각 방향 성분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x와 y 성분은 없고 g 성분만 있습니다. 자, g는 g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값을 임으로, 자, 정수역학의 기본식에 우리가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dp는 로 g의 dg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적분하면, 양변을 적분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p는 로 g g의 플러스 c가 되겠죠. 자, 여기서 g는 수심 h라 두고, 그러면 p는
자, 로지는 뭡니까? 감마죠. 감마 H 플러스 C가 되는데 여기서 H는 0일 때, 자, H가 0이면 수심이 0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수심이 0이라는 말은 수면이라는 얘기죠. 자, 수면에 작용하고 있는 압력은 뭡니까? H가 0일 때 작용하고 있는 압력은 뭐다? 대기압이 되겠죠. P는 PA가 되고 얘는 C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같이 쓰면 P는 감마 H 플러스 PA. 자,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합니까? 자, 정수압 처음에 이 이야기를 했었죠. 절대압력. 그래서 BA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계기압력이라고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뭐 사실 이 경우는 간단한 경우긴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 정수역학의 기본식으로 정수 내에서의 어떤 역학관계를 전부 다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다루게 될 상대정진 문제에서도 이 정수역학의 기본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정수역학의 기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상대정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상대정진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자, 이건 간단한 건데, 자, 얘를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뭐 제가 제일 많이 들은 거는 달랑베르입니다. 달랑베르. 자, 달랑베르의 원리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달랑베르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상대정진 문제 처음에 이야기할 때, 자, 용기에 담긴, 그러니까 정수 상태의 물이 가속도를 받게 되는 경우, 수평 가속도 또는 뭐 연직 가속도, 회전 가속도,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그럼 가속도를 받는다. 이 가속도를 받게 된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정수 상태로 해석하는 게 어렵다라고 보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 적용하는 게 이 달랑베르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F는 MA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이 M 곱하기 가속도는 뭡니까? 가속도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를 관성력, 아까는 또 이제 질량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또 관성력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 사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항을 시키면 F 마이너스 M D T분의 dV는 제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작용하는 힘의 그다음에 관성력 같은 크기죠. 얘를 반대 방향으로 가해주면 제로가 된다, 평형 상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 달랑베르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내용 자체는 단순하죠. 그래서 정수 상태의 유체가 가속도를 받게 되면 마치 안 받은 것처럼, 그죠?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가속도를 적용을 해서 정수 상태로 해석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달랑베르의 원리라고 하고요. 상대적 정지 문제에서 동일 크기의 관성력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시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그 정수역학의 기본식과 달랑베르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더라도. 자,
실제로 작용하는 힘 F의 관성력 V를 가하면 제로가 되죠. 제로. 자, 이 상태는 우리가 평형 상태. 된다. 자, 이 원리를 달랑벨의 원리라고 하며 상대적 정지 문제에서 동일 크기의 완성력 dv를 반대 방향으로 적용시키면 된다. 자, 원리 자체는 간단합니다. 그죠?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가속도를, 그러니까 가속도를 받는 경우에는 그 가속도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가속도를 적용을 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수 상태로 해석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달랑벨의 원리 정수역학의 기본식이었습니다.